네, 안녕하세요. LSITC 그룹 디지털 혁신 팀장 김현명입니다. 저는 그룹 디지털 전략하고 그리고 그룹 디지털 전략하고 신사업 개발을 맡고 있고요. 오늘 LS그룹 사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인데요. LS그룹은 저희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인지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B2B 제조 중심으로 뭐 전선 제조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동제련이라든지 또 뭐 트랙터 이런 것들 하고 있어가지고 인지도는 낮은데 뭐 한 재계 15위, 16위 이 정도 되고요. 저희 LSITC는 LS그룹의 IT 회사인데 좀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런 만큼 더 빠르게 캐치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문 내에 티라 유텍이라는 MES 전문 업체를 인수해 가지고요. 우리 그룹의 그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그리고 그 에너지, 전력 이쪽 영역의 신사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LS그룹의 DT 추진 방향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신기술을 빠르게 실험하고 또 그룹 내에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18년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여기 18년도에 빅데이터 분석하고 RPA까지는 조금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여기 클라우드 전환부터는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MS하고 좀 강하게 엮이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룹 차원의 그 드라이브가 좀 강력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하고 인프라들을 다 옮기고 그다음에 M365 팀즈 중심으로 디지털 협업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23년부터는 AI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AI 기반 생산성 혁신 영역에서 저희가 구축한 그 생성형 AI 플랫폼인 LSGPT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SGPT 구축 배경인데요. 23년 초에 이제 AI가 굉장히 좀 그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도 이제 스터디도 시작하고 고민을 하고 거의 국내외에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만나기 어렵다는 오픈 AI도 저희가 국내 기업들 중에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좀 만나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는 LS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가 좀 필요하다. 우리 데이터를 보안에 상관없이 직접 넣고 좀 써볼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챗GPT에서 기업용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챗GPT 뭐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팀 버전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먼저 써보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한 500명 정도를 시범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 확인된 건 이제 보안 리스크입니다. 일단 MS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장을 하는데 또 허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부 직원이 외부에서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올려놨던 문서를 다운로드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제가 어려웠고요. 또 무엇보다 큰 게 이제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저희 한 534명을 보면 한 1년 동안 2.6억 정도가 이제 사용료만으로 좀 지출이 됐고요. 이게 저희 그룹 전체 12,000명으로 확대하면 연간 한 60억 정도 됩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라이센스를 부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또 사람들별로 활용하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스스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공부해가지고 막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초보적인 수준으로 뭐 초등학생이 입력하듯이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자체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3가지 정도 방식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파인 튜닝은 아시다시피 이게 뭐 웬만한 투자 규모나 자원이 있지 않고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어서 뭐 일찌감치 좀 이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RAG 구성을 사실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몇 개월간 저희가 시범적으로 과제를 추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업무 영역 하나의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자원하고 노력이 들어갔고 그만큼 또 품질은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23년 말쯤에 마침 이제 그 오픈 AI에서 어시스턴트 API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문서 전처리라든지 이런 기능을 전부 다 내장한 거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용이 더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저희도 황당했던 게 RAG 하면서 겁나 고생했던 문서보다 그냥 문서 그대로 때려놓고 바로 답변을 받아보니까 몇 달간 고생한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해야겠다. 어시스턴트 API로 가야겠다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축 방향을 이 어시스턴트 API를 중심으로 저희는 이제 아까 보셨지만 MS 애저로 클라우드 전환도 했고 M365 중심으로 협업 환경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축하자라고 봤고 무엇보다 제가 주간 팀장으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예, 이게 사용자들이 그냥 언제든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B2B 스타일의 그 투박한 시스템은 좀 지양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찾았던 게 이제 이 B2C 영역에서 서비스 경험이 많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은 또 나름대로 B2B 시장으로 가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스타트업 미드업에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B2C 솔루션에 저희 그룹의 MS 환경, 뭐 애저라든지 AOAI, 팀즈, AIP, 그리고 뭐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관리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화 관리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왜 오픈AI사에서 만든 어시스턴트 API가 신기술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왜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대규모 기업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으로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컨택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슈 파이팅에 매달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곳, 이게 이제 MS라고 생각을 해서 MS 애저 중심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여기 주요 기능인데요. 여기 팀즈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팀즈 로고가 있죠. 팀즈 앱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조금 있다가 시연하면은 이제 그 웹 형태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대화 로그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재밌는 게 저희는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GPT는 내가 쓰는 GPT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회사 전용 GPT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회사 전용 GPT에는 여기서 만든 것 외에도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든 것들도 링크 형태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그냥 단순히 AI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의 모든 서비스들을 이곳 한 곳에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괜찮은 것들은 또 이 그룹 공통 GPT로 올려가지고 전 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보안이 뭐 기업에서 사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쓰는 이유가 보안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의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구축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DRM 같은 경우에도 그거 풀어가지고 올리고 다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서가 올라가고 다운로드 받을 땐 자동으로 암호화가 걸리도록 이런 설정들이 돼 있어서 사용자가 굉장히 신경 안 쓰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관리 모니터링 기능은 시연시 보여드리고요. 예, 시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룹 공통 회사 전용 내가 만든 GPT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든 GPT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인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식의 답변을 뱉어낼지에 대한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글씨가 좀 깨져서 보이는데 그 GPT 유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에 맞는 것, 숫자에 맞는 것 이런 것. 그다음에 위에 회사 전용 GPT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ITC 인사제도 가지고 만든 거고 요거는 실제로 조금 뭐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이제 급여 명세서 출력할 수 있냐 모르니까 바로 답변이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만든 아밥 개발 지원인데요. 저희는 SAP 운영자 개발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는 게 있어서 이제 요거는 개인이 만든 거를 회사 차원으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 그 대화 공유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는데 요걸 누르면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 내용을 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공통 GPT고요. 뭐 이메일 작성, 개조식 내용 정리, 보도 자료 작성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뭐 어렵게 내가 어떻게 쓸지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가이드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질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특징이 또 구글 실시간 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빙보다 좀 뭐 MS 행사에서 좀 그렇긴 한데 빙보다 품질이 좀 구글 검색을 저희는 붙여놔가지고 실시간 검색도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좀 빨라서 죄송스럽네요.
다음 계약서 리뷰인데요. 예,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저기 있고요. 예, 그 초기 질문도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계약서 파일 업로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냥 챗GPT에서 그냥 올렸을 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정제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예, 주요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고요. 예, 여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죠. 문제점을 조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체크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이거 뭐 몇십 장 계약서 보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채용 공고는 채용 공고 양식을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뭐 설명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입력하고 누르면 미리 설정된 템플릿에 따라서 우리 회사 채용 공고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답변을 뱉어냅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업무에 맞춰서 미리 구성된 템플릿들을 GPT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즐겨찾기 기능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기업 관리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쓸지, 어떤 부서가 쓸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한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제약이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한도도 뭐 개인별로도 설정할 수 있고 회사별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 사용자가 11,999명이잖아요. 저희 요거는 그 M365 계정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저희가 뭐 별도로 막 등록하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M365 계정을 그대로 받아와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다 권한을 할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관리 기능이 사용 현황입니다. 회사별로 또 여기 GPT 서비스별로 또 사용자별로 얼마나 금액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시간 압박이 상당하네요.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뒤로 잘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일단 뒤에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강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뒷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똑같이 모바일 버전도 다 개발이 돼 있고요. 저희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웹 버전도 있고 팀즈 버전도 있는데 보안 환경이 다 적용된 팀즈 버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정리해보면 LSGPT 특징은 이제 그룹 전 임직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죠. 팀즈, 뭐 저희 그룹웨어,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을 SSO 통합 로그인으로 별도 로그인 작업 없습니다. 그냥 쓰실 수 있고요.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AI 서비스 포탈 역할을 수행을 하고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템플릿 형태로 GPT들을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현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올려가지고 그룹 내부에 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뭐 상용 버전 대비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고요. 저희 한 달 정도 그룹 전체 적용해 본 경험으로는 아직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거의 뭐 98%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다 쓰는 거 대비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능도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향상을 했고 보안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특화 기능들 여기 구글 실시간 검색만 있지만 저희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변화 관리 쪽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 구축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거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지주사야 인사 조직에 데이터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하고 연수원의 교육 기획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ILS, ITC가 같이 일하는 방식 혁신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이 3년 차고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교육은 파워유저라는 게 이제 그룹의 전 회사의 전 팀의
똘똘이들을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DT 천병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계속 처음에는 M365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AI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이제 LSGPT 기반의 활용 과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뭐 모니터링하고 KPI 같은 것들도 관리를 하고요. AI 사용자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그룹 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작품들, 현업 직원들이 출품한 작품들 중에 우수한 작품들은 1등을 하면은 CES 미국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룹 공통 과제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사제도는 11개 계열사 인사팀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제도 챗봇을 만드는 거를 이제 뭐 가이드부터 문서 작성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만들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 그룹 차원에서 뿌려줄 수 있는 과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이제 계열사에서 이런 AI 기반 업무 혁신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조직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LSGPT 지금 뭐 써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 개선 요구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로드맵을 수립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 참 쫓기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실은 좀 사업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 신사업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비스는 SaaS형도 있고 구축형도 있습니다. 뭐 회사의 규모라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부분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사실 저희는 단순히 벤더가 아니라 이거를 고객 입장에서 다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솔루션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자리 옮겨가지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명 팀장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동화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뭐 유용한 앱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요새 AI를 업무 활용에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야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렇게 좀 실망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해주신 김현명 팀장님 그리고 도움 말씀을 주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데이터와 AI 솔루션 영업을 맡고 계시는 유태고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아까 똘똘이 말씀해주신 거 재밌었는데 지금 요 테스트하고 계시는 게 지금 전체 직원은 아니고 좀 일부 직원 대상으로 하시는 지금은 거죠? 전체 직원들 전체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000명 쓰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전체 직원 하셨을 때는 좀 피드백이 어때요? 지금 뭐 이거 없으면 앞으로 일 못한다 막 제가 주간 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개선에 대한 의견들 뭐 이런 기능도 붙여달라.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논문 같은 것들 검색하는 사이트를 붙여달라. 그리고 뭐 OCR 기능도 추가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그거 대응하느라 좀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예전에 좀 일부 직원들로 테스트하셨을 때는 혹시 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거나 이런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그때 이제 있었을까요? 저희가 제일 난관이 이제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시범 적용을 해보는데 뭐가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는 좀 방법이 없었던 게 좀 한계였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저희가 전체 그룹 대상으로 베타 오픈을 한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룹 전체 구성원 중에 한 첫 주에는 한 10% 정도가 여기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0%가 넘어갔고요. 사용량은 9배 정도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유태곤 매니저님도 도와주실 중에 뭐 소감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에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계신데요. 이거를 관심만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시는 차이가 사실은 향후 회사의 미래와 성장에 큰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LS그룹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핵심은 직접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가 그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영역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LS ITC 같은 경우는 이 IT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서비스를 나중에 B2B 비즈니스에도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이 오픈 AI 어시스턴트 FP죠. 네, API를 활용을 해서 이 팀즈 그룹에서 이제 접근 가능하게 아까 나오더라고요. 팀즈 화면이 그렇게 설계한 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보통 이제 요새 팀즈 쓰는 데들은 팀즈 안에서 모든 업무가 돌아가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뭐 문서 작성도 그렇고 많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별도의 뭐 이동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띄워놓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웹 버전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모바일 버전에도 제공을 하는데 모바일 버전은 사실은 회사에서는 보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MS에서 기본적으로 팀즈 같은 경우에는 보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팀즈 향으로 만들었을 때, 팀즈를 활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만드시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다른 업체한테 구축해 주시는 데 있어서 뭐 비용적인 장점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좀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불편하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구성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 팀즈로 기반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헤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과정을 이미 다 거쳤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팀즈를 쓰고 계시는 회사는 확실히 조금 더 편하게 예, 이 모든 게 이제 팀즈를 쓸 경우에는 뭐 로그인부터 사용자 정보 관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공수들 관리라든지 뭐 등록이라든지 이런 공수들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니까 저희 매일 새벽 3시마다 그 팀즈의 사용자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예,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유태곤 매니저님께서 혹시 팀즈 활용에 있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하신 데 있어서 기존에 이제 이미 기투자해 놓은 업무 시스템이나 또는 말씀하셨듯이 사용자 관리나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MS의 팀즈 기반으로 이미 도입한 회사들이시라면 그런 투자 비용이 일절 들지 않고요. 본업이 필요한 AI 서비스만 바로 적용하시면 그 서비스들을 쉽게 이네이블 하셔서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사적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생성 AI 많이 쓰면 좋지만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야, 이거 비용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일부 테스트 하시고 전사적으로 딱 가셨을 때 이 비용 컨트롤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잘 컨트롤이 되셨는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처음에 이거 개발을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뭐 이거 돈 나올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통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굴려봤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 12,000명 직원한테 챗GPT 비즈니스 버전의 저가형, 고가형 말고 저가형 버전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희 지금 뭐 초반이기는 하지만 800만 원도 안 나왔고요. 제가 사용이 굉장히 활성화돼도 그 챗GPT 비용의 한 5% 많아야 10% 내에서 통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API 서비스가 지금은 뭐 챗GPT가 다인 것 같아도 클로드가 굉장히 지금 또 올라왔거든요. 점유율이 올라오고 그래서 경쟁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급격하게 뭐 비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입하시기 전에를 떠올리시면은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오실 만한 상황입니까? 저희 이제 그룹 회장님 포상도 받았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도 워낙 이 서비스 발전이 빠르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어도 금세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더 새로운 서비스 쓰는 게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유태검님께서는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향후에 이제 그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뭐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가 계속 논의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이제 랭귀지 언어 모델에 대한 텍스트 모델이 아니라 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 모델 또는 이미지 영상 모델까지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면서 향후 비즈니스의 발전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영현 팀장님 그리고 또 유태곤 매니저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